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또 제가 열심히 듣겠습니다. 저는 종로에서 40년 살았습니다. 제가 이름이 최경애인데 경애가 이제 경애하는 위원장으로도 통하고 제 이름이 국민교육 현장에 30년도 됐는데 40년 전에 그게 이름이 올라가 있어. 그때는 참 창피했는데 요즘 보니까 자부심을 느낍니다. 경애와 신의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 좋은 일 많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함께 열심히 잘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예, 자기소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원래 이제 제가 공지를 하기로는 좀 가슴이 따뜻해지는 훈훈한 얘기를 나누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먼저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1969년도에 이제 저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그때는 국민학교 5학년이었었습니다. 그때 7월 달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폴로 12호가 이제 달에 착륙을 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저는 그 소년조선일보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보다가 근데 이제 집에 TV가 없었어요. 우리 집도 이제 다른 집들처럼 TV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는데 이 동네 이제 멤버들이 그게 남산 야외 음악당에서 대형 화면으로 그런 활동 사진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럼 그걸 보러 가자 하고 이제 세 놈이 작당을 해서 그 당시 이제 용문동 원효로 2가 용문동에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남산까지 그때 걸음으로는 거의 1시간 정도를 걸어가는 거리를 이제 거기 보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외 음악당의 그 대형 스크린에 그 아폴로 11호 착륙을 하고 암스트롱이 첫 발을 내딛는 거를 보고서 정말 대단한 감동이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집에다 얘기를 안 하고 나온 거였어요. 항상 이제 모험을 동경하고 이제 탐험을 떠나고 싶어 했는데 그 집에다가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못 가게 하시니까 그 이제 얘기를 안 하고 나온 거죠. 근데 다 저녁 때 이제 얘기도 없이 애가 없어지니까 이제 집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아주 늦게 이제 집에 도착해서는 근데 이제 종아리를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 평생 그 종아리를 3번 맞았는데 이제 그날 그 3번째 종아리를 맞았습니다. 그래도 그런 감동적인 장면을 본 것 치고는 종아리 세대는 치를 만한 대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우리 누리호가 발사가 됐는데 성공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더군다나 그저께 문제 때문에 하루 연기를 했는데도 발사가 된 걸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남의 나라 그 우주선이 달에 착륙한 걸 보고도 그 69년이면 지금부터 4년 전이니까 그때 남의 나라 걸 보고도 감동적이었는데 우리나라 거를 뭔가 우리 그 이제 60이 넘은 저도 그렇게 감동적인데 그럼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그걸 보고서 느낀 감동은 어떤 것이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느꼈던 그런 것만큼 큰 감동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이상으로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우주선이 이렇게 발사돼서 궤도에 안착했다는 걸 들었으면은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대단한 감동을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앞으로도 뭐 수십 년 후에 더 큰 효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제가 그 우주선 발사와 관련돼서 전혀 상관도 없고 요만큼도 기여한 바가 없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이 이만큼 되는데 제가 그래도 5천만 분의 1만큼은 기여했다는 생각에 굉장히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감동을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시겠지만은 좀 같이 나눴으면 해서 오늘 그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좀 좋은 말씀을 전할 분 있으시면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좋은 말 하는 우리 아들 욕 좀. 종아리 맞았다니까.
저는 아들만 둘 키우는데 작은 놈이 33살이거든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사실 제가 자퇴할까지 제일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한 번도 과제는 한 번도 안 해가지고 하고 그래서 방학 끝나고 나면 야, 숙제 안 하냐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한 3대 맞으면 된다 하면서 매일 몸으로 때웠어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노심초사 학교로 간다면 어떡하지 굉장히 이렇게 고민스러웠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가 당연히 수능 성적이야 저희 남편이 문자를 보냈는데 666999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냐 했더니 저보고 당신 잘난 아들 성적이 수능 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수하고 공부 좀 해서 물리학과 나와서 지금 일동작 대리로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지금 제가 3학년 가르치는데 1학년 때 거의 친구들하고 말을 또 한마디 안 하는 친구가 매일 그 마이쮸 사탕을 요만한 거 들어가서 나씨 하면서 배고프 주기 시작하고 답변 제일 잘하고 이분 중간고사 너무 잘 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격려해주는 선생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하실 분들이 많은데 순서를 기다리다 보면 한 점 없이 기다릴 것 같아가지고 먼저 마이크 가졌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 또 아버님에 대해서 그 그리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그때 여러분들도 다 같은 시기였을 거예요. 우리 애국가 배우고 구구단위 외우고 초등학교 때 그때 저는 이제 애국가를 4단까지 못 외워가지고 나머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비가 와가지고 나머지 공부해야 돼 땡땡이를 치고 우리 시골에서 자랐을 때는 운동장이 저보다 모래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그 두꺼비 집도 만들어 놀고 있는데 좀 먼 발치에서 보니까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3시간 이상을 서가지고 지켜보고 계셨더라고요. 그걸 이제 우리 담임선생님 늦게 알고 니들 오늘 땡땡이 그만 까고 집에 가! 그렇게 혼내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을 나오는데 교문을 나오는데 저희 아버님이 보시면서 하는 말이 영진아 오늘 재밌었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같이 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3시간 동안 비를 맞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그 자리에서 우리 아들이 애호가를 부르다가 도망가서 아카시아 나무 밑에서 그네를 타다가 심심하니까 친구들하고 두꺼비집 짓는 거를 계속 지켜보셨던 거예요. 그런 아버님 생각이 나고 또 저희 집은 그 충남 당진 합덕이라는 농촌입니다. 거기에서 저희 집은 쌀집을 했고 저희 집은 장날 아침이면 어머님이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팥단지 무수떡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7시, 8시 되면 어머님이 그걸 그 집 앞에 마루에다가 막 팥단지를 잘라가지고 싸놨어요. 왜 싸놓은가 저는 잘 몰랐죠, 처음에는. 근데 그 시간 되면 동네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이제 저희 집 앞을 지나갑니다. 그분들은 시골에서 오시다 보니까 아침을 못 먹고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럼 어머님이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팥단지 싼 거를 종이 신문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신문에 쌀을 하나씩 나눠주고 또 동치미도 좀 같이 주고 그러면서 하는 걸 보고 엄마는 왜 이렇게 하느냐고 했더니 저희 아버님께 옆에서 영준아 신기하니? 그러더라고요. 예, 왜 우리는 저분들한테 떡을 줍니까?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분들은 아침에 일찍 오다 보니까 밥을 못 먹고 오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떡을 해서 저분들한테 아침에 조금이라도 배고픔을 덜기 위해서 주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님 아버님께서 정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아버님 어머님의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양론을 다녔어요. 양론을 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빨래도 해주고 같이 연극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도 많이 보냈고요. 부모님은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고향은 지금도 집 가면 집이 있지만 엄마 아버지는 안 계신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도 항상 제 마음속에는 따뜻하고 인자했던 엄마 아버지가 항상 마음에 있고 힘들 때 항상 그분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분들의 했던 거를 그대로 받아서 저도 그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봉사를 참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빵 봉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몇 명 제빵사하고 한 달에 2번 정도 그 지역을 방문해서 빵을 한 400개 정도 만들어서 그 동네 어르신들 또 힘드신 분들이 도와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제빵상이라 잘 못해요. 그래서 뭐 밀가루 푸대 날리는 거, 아니 빵을 만들면은 비닐봉지에 담는 거 이런 걸 하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함께 그런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실 거죠? 제가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와서 밀가루 뒤집어 쓰고 같이 한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말씀하실 거 있으신 분? 강승구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오늘의 주제가 아버지한테 매 맞는 거, 또 혼나는 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이 저도 종로구에 살았어요. 삼청동 국무총리 본관 앞에 살았는데 좋은데 살았는데 그 삼청공원에서 야구를 했습니다. 야구 매일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야구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야구를 그때 보려면 동대문 야구장까지 가서 보거든요. 근데 일요일 날 가면은 아마 아침 10시부터 고등학교 시합을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가면 한 4게임 정도를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그 야구를 봤어요. 그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보고 나면 11시가 넘죠. 11시 한 30분 막 이렇게 늦게 끝나요. 근데 그때 통금이 있었잖아요. 통금. 그러면 그 동대문 야구장서부터 여기 종로구 삼청동까지 막 골목으로 막 혼자 다녔습니다. 혼자. 그래서 막 이제 가는 거야. 가면 막 호루라기 소리도 나고 경찰 소리도 나고 막 그래요. 근데 내가 이제 워낙 길을 잘 아니까 이제 안전하게 집에 도착하면 꼭 한 12시 10분, 15분쯤 도착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집에 아버님은 아마 11시 반쯤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딱 들어오면서 이제 애들 자나? 보통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묻잖아요. 어머니는 항시 잡니다. 딱 이제 확인은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 들어가고 나서 제가 조금 이따 싹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제 걸리는 거죠. 아버지한테 참 많이 혼났어요. 그 애가 5, 6학년 때 나가서 안 들어오다가 12시 넘어서 들어오니까. 근데 그게 지금도 습관이 돼가지고 집에를 보통 제가 옛날에 기자 생활도 했거든요. 기자할 때는 보통 2시에서 3시, 교수할 때는 한 12시에서 1시. 요즘에는 이제 조금 일찍 들어갑니다. 일찍 들어가면 와이프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 야구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한테 많이 혼나고, 그러고 나서 중학교를 이제 추첨으로 갔는데 야구를 하는 중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야구 선수까지 했습니다. 거기 가서. 그래서 한 6개월 하다가 그만뒀는데, 그러고 나서 야구를 잊고 쭉 살았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야구를 합니다.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야구로 미국에서 유학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걔가 야구 하기 전까지는 야구를 잊고서 수십 년을 사는 거예요, 제가. 근데 애가 또 그렇게 야구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여튼 그래서 야구 때문에 맞기도 많이 맞았고 결국에는 아들이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야구를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잘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야구를 하고 있습니까? LA 쪽에 헌팅턴 비치라는 고등학교 야구 선수도 있는데 거기 미국에는 25,000개 야구부가 있어요. 근데 헌팅턴 비치가 올해 우승했습니다. 우승. 아주 좋은 학교에 가서 잘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말씀해 주실 분. 예. 아, 네. 자꾸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학교 앞에다 가보지 못한 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아들 보고 아들이 아버지 저 전봇대 쓰인 글자가 뭐죠? 그러잖아요. 불조심이라고 쓰인데 글을 알아야지. 전봇대. 그 다음 지나가면 그 글자를 여러 개 써놨어요. 자나 깨나 불조심이라 써놨는 거예요. 아빠 저 글씨는 뭐예요? 그러니까 자꾸 전봇대. 자꾸 김세령 나왔습니다. 저는 원래 좀 좌파 성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경주 안강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 가사건이 형님으로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저는 조카들도 있고 하니까 낙동강 오리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2학년 때 이제 고구단을 막 배웠습니다. 고구단 1단까지는 외우기가 참 좋았는데 7단만 넘어가면 막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고구단을 만들어가지고 노래 앞에 만들어 이런 생각을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잘 못합니다. 맞죠? 그래 살다 보니까 이제 형님 밑에서 있으니까 좀 힘이 들잖아요. 아버지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형님이 절대 못 하잖아요. 그대로 맞는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어머니 도장을 훔쳐서 도시로 나왔어요. 도시로 나와갖고 유학을 나왔어요. 집에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나와갖고 돈은 없으니까 그냥 대구에서 발동네 저 하늘에도 슬픔이 그런 영화 있었습니다. 거기 촬영 장소 거기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 집에는 꼴방에서 전기불 들고 하니까 하늘에다 많은 주인이 문을 뚫고 유리를 또 해놨어요. 밤만 되면 달도 지나고 별도 반짝이고 그런 집이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리어카에다가 짐을 싣고 갔어요. 짐을 싣고 2시간 정도 갔어요. 이사 멀리 가느라고 2시간 갔다가 2시간 끌고 오면서 깜빡 리어카 갖다 주러 가야 되잖아요. 갖다 주러 오는데 대구에 가면 명동 로타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래 보니까 볼링장이 있어요. 나 볼링인지 그때 뭔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보니까 탁 치다 핀이 탁 넘어지더니 막 멋있게 입은 남녀들은 막 훌쩍훌쩍 뛰고 막 박수 치고 막 이가는 거예요. 이런 거. 야, 저거 재밌다. 나도 돈 벌어서 해야지. 근데 저 그 뒤를 가봤어요. 뒤에 가보니까 시커먼 얘가 모자 뒤로 쓰고 그 다음에 핀이 떨어지면요. 그걸 주스가 이래 걸어 올리더라고요. 잘못하면 막 두드러 맞고 여기 막 다리 같은 데는 막 상체기로 막 붙이더라고요. 하는 거 보니까.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나중에 어른이 되었더라도 볼링만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제가 원래 고참이 되어서 상위지에 올라가서 직원들이 볼링하러 가니까 그냥 죽어도 안 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올린 거 사람이 올린 줄 알았더니 기계가 올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세상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반성을 했고 제가 또 은행에 있으면서 대부를 담당했습니다. 일정이부터 부각을 나타내니까 지임장이 야니 그런 지 얼마 안 됐지만 대부가 이러더라고요. 기분 좋았죠. 내가 대부보다 저 고참들 많이 있는데 저 딱 제끼고 내가 시원한 게 대부보다 얘네 하는 김에 내 뜻대로 한번 해보자. 좋다. 그때 제가 대부를 담당하면서 어떤 전략을 폈냐면 첫째 부동산 임대업 한 사람 조금 대출 안 준다. 두 번째, 고리 대금 없다 대출 안 준다. 세 번째, 사회에 불건전한 사람들이 오면 대출 안 준다. 이기 때문에 내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은행에는 중요한 고객이고 지인장하고 친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러 오면 대부주임이라는 사람이 쩌매란 게 딱 앉아가면 안 돼요. 너희 와. 이가 뭔데면 진짜 하라는데 하면 되지. 막 떨어지면 뭐 한대요. 그 다음에 단계로 가. 자리 바뀌면 또 갔다가 또 딴 친구를 아차놓으면 인위가 신청거든. 또 다시 이리 와.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좌파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박 대표님께서 나중에 정치하시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골고루 봐서 대표님도 어렵게 살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뜻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니다. 이제는 그만 나올게요. 자꾸 나오면 근데 마이크는 왜 든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 제 마이크 있는 줄 몰랐습니다. 자,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저는 제 얘기보다도 최근에 김세정 교수님께서 사실 정부에서 워크숍에서 한번 뵙고 그래서 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자파스럽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떤 부분에서 본인 스스로가 자파스럽다라고 표현을 하셨는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거는 자파스럽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굉장히 정의롭다라고 표현을 해야지 적합한 표현일 텐데 아이고 변수 많았습니다. 우리 보수적인 정의로운 그런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그걸 왜 자파스럽다고 표현을 하시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사실 뭐 평등이, 평판이, 정의니, 공정이니 이런 좋은 단어들을 좌파들이 전부 선점을 다 해버려가지고 민중이 뭐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 우리 보수 자유 우파들의 정신적인 어떤 그 가치 이런 게 많이 왜곡되어 버리고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어디 가서도 말씀을 좀 드리지만 첫째로 용어 기만술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은연중에 그렇게 써버리더라고요. 좌파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그 단어를 별 비판의식 없이 그대로 써버리더라고요. 우리 자유우파 쪽 보수에서조차 그렇게 해서 그래서 뭐 국정농단이니 뭐 또 그냥 탄핵이니 이렇게만 쓰면 안 되거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고 표현할 때도 항상 박근혜 대통령 불법 사기 탄핵이다. 불법 사기를 항상 앞에 붙이고 국정농단이라고 할 때도 저들이 말하는 소위 국정농단이란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단서를 꼭 붙여서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국정농단 사실적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조차도 이렇게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이거는 참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서 이승만 전국 대통령 기념 사업회 대전 세종 집회에도 이제 가입을 해서 조금 이제 일을 막 시작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 단톡방에 있어서 글을 올렸어요. 우리가 쓰는 단어 하나하나, 용어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판단을 잘 해서 용어 기만줄에 우리가 놀아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그 대전 세종 지회에 여러 위원회가 있어요. 아주 그냥 그 윤내면 회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막 목표 위원회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 교육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단톡방에다가 제안을 했어요. 이 용어 기만술에 놀아나지 않게끔 우리가 속지 않게끔 그 용어 기만술 저들이 사용하는 용어 어떤 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쫙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소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한테 좀 배포해서 우리가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뭐 단톡방에도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막 이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자파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정의로운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빨리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예. 제가 아까 녹장대에서
저는 가족사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평양에서 살으셨어요. 우리 황제필름동 황해도에서 오셨거든요. 근데 피양에서 살았는데요. 이남 분들이 그래도 미국에서 피난 온 사람들을 너무 따뜻하게 대접하고 잘 이렇게 화합을 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만큼 나라가 된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우리 집은 특별하게 미국에서 할아버지가 굉장히 대지주였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 국민성에는 이걸 전부 뺏어가지고 이렇게 공산을 한 거고요. 우리 이남의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그 나라에 사가지고 소자들에 논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데 이 이남에서 정말 이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북 가서 살아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이제 우리 언니는 그래서 평양산이에요. 평양에서 나와서 평양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오빠는 또 강릉에서 태어났어요. 거기 고모가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1950년생이거든요. 유교사변이 나서 피난을 가다가 공주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때 공주가 그렇게 인심이 좋대요. 인심은 쌀떡에서 난다고. 공주가 피해가 잘 없었잖아요. 옛날에 그 호남지방에는 많은 수해가 났는데도 공주는 언제나 이제 물산이 풍부한 곳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태어났을 때도 막 쌀이랑 미역이랑 그걸 갖다 줬대요. 그리고 밥을 얻으러 가잖아요. 이북 사람이 이제 할머니, 엄마, 아버지, 애들 좀 그래 밥을 얻으러 가면 이제 자꾸 얻으러 가면 싫잖아요. 부인이 싫은 소리 하면 저희 춤추는 남자분들 참 좋은가 봐요. 저 사람들 벌레 거지가 아니다. 응? 너도 거지가 한번 가볼래? 그러면서 이렇게 먹을 걸 주고 그랬는데 우리는요 진짜 우리나라의 산 역사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동생은 어디서 태어나냐면 53년생인데 제주도까지 피난을 갔어요. 왜 제주도까지 피난을 갔냐 그러면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산화가 되면 우리 낙동강 개국시켰잖아요. 낙동 거기서 미국 LST가 그 배를 타고 제주도 제일 먼저 뺐어요. 그래서 우리 여동생은 제주도에서 태어났고 우리 남동은 또 하나는 목포에서 태어났고 광주에서 살았다. 그리고 또 제일 막내는 경주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국에서 피난을 와서 정말 이남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사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황교안 대통령의 그 강의를 굉장히 잘 들어요. 정말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됐는데 요새 젊은 애들 뭐 해외조선 그런 거 쓰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해외 나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오빠랑 남동생 다 미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피난 와서 힘들게 살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저는 참 기억나는 게 이북 그 가족 이산가족 뭐 방문회 그런 거 있잖아요. 신청 안 했어요. 이북 사람들 또 공산주의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뭐 가족 찾기 뭐 KBS에서 했잖아요. 그것도 신청 안 했어요. 그런데 이북 사람들은 정말 이북 사람들은 강인하고 저기 생활이 강하고 그런데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남에 뭣도 모르고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은 이북에 견학을 한번 보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나라의 좌파 성향을 가진 그런 정권 잡았던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은 전부 미국이나 카나다로 유학 보내요. 그래서 북한이나 러시아로 유학을 보내야 돼. 그래야지 시점을 알고 정말 지금 우리 그 국방대에서 모인 분들이 정말 다 순수하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줄 아시는데 정말 우리 가족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일거사별 점유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가. 그리고 고생하는 가운데서 꿋꿋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하면요. 우리는 이제 아버지가 미국에서부터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온 우주를 만드셨다. 그 자녀들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이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가난했어요. 먹을 쌀이 없었어도 정말 학교에서도 반장하고 애들이 앞장서서 했지 이렇게 막 지쳐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다. 그리고 모든 세상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것을 심어주면요 어느 세상에 나가보더라도 정말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아프리카도 2번 갔다 왔거든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선교사로 제일 많이 나가 있다 그러잖아요. 인구 대비. 아이고 1위라고 박성근님 반갑습니다. 미국은 땅이 크고 사람이 많으니까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냈지만 우리나라는 적은 땅에 적은 인구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냈다고 해서 나가보시면 실감해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세계 각곳에서 터져서 정말 우리나라 국기를 선양하고 있는 것, 축구, 차범근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니까 그런 초등학교 모아두는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나는 애국가가 찬송가에 있었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우리나라 처음에 찬송가 42곡인가 만들었을 때 동해인물과 백두산이 애국가가 찬송가에 속해 있었대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다 불러요. 그냥 그게 찬송가인지 모르고 우리 국민 자체가 다 조선이잖아요. 조선이 조선이란 뜻이 초이스의 과거가 조선이잖아요. 조선이 조선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어서 어느 나라를 어디에 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월등하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조선이 조선. 하나님이 선택한. 네,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렇게 훌륭하시고 또 스토리가 다양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서 있는 게 너무 영광입니다. 좋은 말씀을 가족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92이세요. 92. 근데 이렇게 뭐 집에서 일을 하시면 뭐 기력은 저보다 좀 못하지만 요령이 있으셔가지고 일을 더 잘하십니다. 밭에 가서도 일하실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본가로 갑니다. 이제 차를 몰고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걸리는데 가가지고 이제 아버님 어머니 다니시는 교회 같이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오후에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은 시내에 나올 일 있으면 버스를 타고 가요. 좀 일찍 새벽 버스. 그러면 뭐 가게 문 여는 분들, 그 다음에 학교 등교하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어떨 때는 막 버스를 운전하는 분이 막 험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 부부싸움을 하고 나오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분인데도 가끔 만났는데 그분은 알지 모르면 이렇게 보면 어떨 때는 이렇게 더 부드럽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사모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새벽 버스 생각이 나는데 연초에 지금 현 총리님께서 첫 차를 타시고 뭐 상계동인가 어디서 이렇게 이제 국민들하고 한번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한번 첫 차를 타셨나 봐요. 근데 그때 주로 첫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다네요. 예, 그분들은 회사 빌딩에 빨리 가서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깨끗이 치워야 된다고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차를 많이 탄답니다. 그분들이 아주 빨리 가고 싶은데 첫 차를 타도 급하게 간대요. 워낙 도착해서 인터벌이 크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총리님께 그런 말씀을 했나 봐요. 버스 첫 차를 배차를 조금만 빨리 해달라고. 예, 그랬더니 총리님께서 이거 좋은 아이디어라고 거기서 이제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10분인가 15분을 배차를 빨리 해가지고 그분들이 감동을 먹었답니다. 감동. 그래서 우리가 정치라는 게 단어를 보면은 국민을 다스린다라는 정치도 있지만 국민을 돕는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황 총리님 국민을 다스리는 면모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국민을 돕는 이런 따뜻한 마음도 계시고 해서 너무 저희들 좋습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도 그 뜻에 한 마음이라는 거 생각을 하고 우리 화이팅 한번 하면 어떨까요? 예, 제가 화이팅 선창을 하면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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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직업이 선생이니까 잘못하면 다시 시킵니다. 한 번으로 끝내주세요. 잘못하면 다시 시킨다는 거. 제가 화이팅 선창하면 3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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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 시장경제, 그리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위하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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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대충 다 되긴 했는데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없으면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칠까 합니다. 아무튼 오늘 그 뜻깊은 첫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에도 좀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와서 좋은 말씀을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여서 사진 한번 찍읍시다. 또 한 가지, 혹시 저녁 약속이 없는 분들 있으면 더치페이로 가까이서 식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더치페이가 중요합니다. 그나마 어딘지 모르지만 가까운 데로 가서 들어가시죠. 우선 사진 찍겠습니다. 여기다 왔다가 이따가 자, 그러면 여기서 사진 같이 찍읍시다. 이쪽에 편하게 한번 앉든지 서든지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하게 앉든지 서든지 하세요. 앞으로 좀 앞으로 뒤에는 좀 그냥 앉아도 될것 편한 같아요.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앞으로 오신 분 이렇게 앉고 뒤에 그냥 앉아주세요. 네, 그래도 편할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앞으로 보일 것 같은데요? 남자분들 앞으로 끌안고 앉아요. 영준 씨 빨리 와. 내 옆에. 내 옆에.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이렇게 하면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앉으면 서로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요. 제가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한예종 한국예술종합학교 최고의 과정 논의를 나왔어요. 아니, 최고의 과정 학부가 아니고 최고의 과정. 예술가 졸업생 또 대표 회장을 했습니다. 거기는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딱 앉혀놓고 찍지 않아요. 여기 가 계신 분 안 나오는데 똑같이 서서 찍어라 이것도 안 해요. 좀 찍어서 그냥 자유롭게 찍어라. 자유롭게. 아니야 얘 말 좀 들어. 그럼 또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찍어라 그러면 그냥 다 일어나 버리면 자유롭지 않잖아요. 다 앉아도 자유롭지 않아요. 센스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고 앉는 걸 보고서 그다음에 거기다 이제 섞는 거예요. 자기가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그 서 있는 이게 좀 깨지 못한 사람은 그냥 있고 깬 사람들이 일어나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그냥 그 자체가 작품이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저는 이렇게 촌스럽거든. 그러니까 한번 편하게 막 이렇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깬 분들이. 아니 그냥 뭐 손을 들어도 되고 뭐 이런 거 해도 되고 뭐 됩니까? 이런 아니 물론 뒤에 이렇게 그려도 되고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럼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그것도 하나의 작품이에요. 서 있는 그것도. 자유롭게 아까도 보신 놔뒀어. 앉음으로써 깨졌어. 되겠네. 그럼 좋죠.
자유롭게. 우선 이번에 결정을 진짜 더 하다 보면 또 다시 또 앉아버려요. 자, 누가 찍어주세요. 찍고 있어요. 또 사진을 찍어. 예, 제가 찍겠습니다. 사진. 동영상 찍어서 캡션이랑 사진 찍어요. 그래 오세요. 같이 찍어.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내가 좀 계속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자유. 그 정도면 돼요. 여기서 네 앉아. 뭐 요리와 뭐 앞에 삐져를 이런 말이 많거든 우리가. 건강 볼링장. 가만히 있어도 다 제정신 있으니까 말하지 말고 자유를 줘. 예, 멋있습니다. 예. 찍겠습니다. 웃어볼까요? 하나, 둘. 하나, 둘.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웃어볼까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웃는다고 해도 딱 사진 찍을 때가 되면 막 웃다가도 갑자기 웃어요. 그리고 짧아 웃는 시간이. 그래서 내가 제안한 게 뭐냐면 하하하 소리를 내서 5번을 하자. 촬영하는 당신은 막 찍어라 그냥 처음부터. 예. 뭐 좋은 상황 잴 것도 없고 막 찍어.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10번을 하하 하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 이게 저 운동 안 하고 그런 사람은 10번 하하 내지도 못해요. 자, 그럼 시작하면 하하를 하는 겁니다. 자, 준비됐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이제 한번 사진 갖고 와서 보여드려요. 아유. 예. 아유, 영화 포스터 같아요. 예, 이게 자유롭게 영화 포스터 같아요. 잘 나왔습니다. 나는 안 봐도 돼. 그러니까. 멋있네. 멋지네. 양옆에 두 분. 멋지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밥 먹으러 가는데 어디 가야 되나? 잘 나왔습니다. 여기 가까이에 내부로. 예. 네, 감사합니다. 박성령님. 그리고 늦게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더치페이로 근처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합니다. 네, 저도 여기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4시부터 하는데 4시 반 넘어서 왔거든요. 어쨌든 오늘 감사하네요. 여기 날씨도 좋고 저는 잠깐 여기 좀 찍고 가고 싶어요. 잠깐 제가 한 바퀴 돌겠습니다. 여기가 뭐라고 썼냐면은 고종의 길이라고 써 있어요. 고종의 길.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일로 다녔었나 봐요. 여기가 지금 덕수궁 뒤거든요. 매주 화요일, 일요일, 월요일은 비공개라고 써 있네요. 개방 시간은 9시부터 18시간. 입장 마감은 그러니까 오후 5시 30분. 동절기는 9시부터 15시, 그러니까 17시 30분. 예, 얘가 고종이 다녔나 봐요. 고종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뒷길로 아마 이렇게 다녔나 봐요. 저기가 어디 무슨 또 문이 있네요. 절로 해서 밖에 나가는 길이 있고. 어디 순두부집으로 간다고 하는데 여기가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지금 너무 좋아요. 초록색 5월달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정동공원이에요. 정동클린공원. 아까 여기를 덕수궁 뒷길로 쫙 와서 한참 찾아왔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 바꾸겠습니다. 어디로 가요? 어디로?
여기도 뭐 자연으로부터 고성종님 작품이라고 써있네요. 나무 같잖아요, 아래가. 하던 같이. 여기 생명의 나무, 강희덕 님이 했어요. 생명의 나무. 나무에다가 얼굴을 이렇게 조각을 했네요. 네. 그래서 서울의 중심 중구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오면서 보니까 이화여고도 있었고 창덕여중도 있고 예원학교가 있더라고요. 여기 이 근처에 캐나다 대사관이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날 4시쯤 하려나 봐요. 여기서 오늘 첫 회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끝나고 주로 보니까 고방대 여성 의원들이 오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23,000명, 4,000명 좀 안 됩니까? 이 해외 이민자는 한국에 온 이민자고요. 한국에 온 이민자하고 국내에서 외국에 나가 있는 재외동포. 무슨 데도 국민 등록인데요. 24,000명 가까이 돼가지고 여기가 카톨릭 한국 수도원 첫 자리라고 썼네요. 정동순영원이라고. 단톡방에 들어갔다가 단톡방이 아니라 그냥 받기만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를 좀 늦게 와가지고 아까 사실은 오면서 좀 찍고 싶었는데 사실 들어오시고 네. 정보도 많이 없고, 예. 처음에 우리 대표님 위해서. 아이고 어린이가 있네요. 우아님 여기 뭐 순두부를 먹으러 간다는데 우리 어떡하냐? 저기 내가 일하실래나 모르겠어요. 거기 가려고. 글로 갈 거야? 그래 그럼 목사님 지금 금정 원래 계시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분들 저녁 먹는데? 거기 저녁 드시는데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나는 여기서 방송을 마치고 우리 같이 함께할 위원이시고 부방대 여성 총괄 남자분 이동식님 대표님이세요. 부산에서 오신 서미랑 교수님인데 여성위원회 2명하고 부방대 남자 4명이 우리 편집을 맡을 거예요. 네. 잠깐만요. 부산에서 오신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부산 부방대 시위원장 서미란이라고 합니다. 여러 애국 동지 여러분들한테 늘 감사드리고요. 저도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할 텐데 우리 지치지 말고 더불어TV도 많은 시청해 주시고 끝까지 대한민국 지키는데 우리 함께 하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함께 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부산에서까지 올라오셔서 정말 감사하고 아까 또 말씀도 좋았습니다. 아이고 제가 좋아하는 초록색 예 감사합니다. 예 화이팅. 이제 끝나겠습니다. 예 가세요. 저는 그냥 안 갈게요. 왜요? 식사 왜요? 약속